반갑습니다. 2025년에 진행됐던 돌로미티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참 재밌는 돌로미티였어요. 제가 순탄 트립이 아니라 이전 회사 스위트유로에 있을 때 구성했던 상품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2년 연속 돌로미티 송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영상은 저와 무려 9년간 함께했던 스위트유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스위트유로의 26년 돌로미티 상품이니까요. 돌로미티 전문 여행사 스위트유로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맞춤형 트레킹 코스로 일정을 구성하여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 출신의 전문 인솔자, 그리고 41인승 이상의 쾌적한 전용 차량, 4성급부터 5성급까지 엄선된 호텔과 3코스 디너로 아름다운 돌로미티에 여유롭게 머물면서 고품격 힐링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여행은 일정과 컨셉에 따라서 돌로미티 클래식, 돌로미티 여유, 돌로미티 힐링, 이렇게 세 가지 상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행은 이 중에서 바로 돌로미티 여유 상품입니다. 돌로미티 여유 상품은 어떤 컨셉의 여행일까요? 이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이름 그대로 여유 있게 돌로미티에서 머물고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일정입니다. 밀라노에서 1박 후 돌로미티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면 4성급 호텔에서 3연박씩 머무르기 때문에 호텔을 옮기면서 매일 짐을 풀렀다가 다시 꾸리는 번거로움이 없는 여행입니다. 이 일정으로 여행하셨던 고객분들의 감상은 여행이 조금 더 길게 느껴졌다 였었는데, 불필요한 이동이 없고 여행 동선을 최소화하여 깊이 있게 여행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3연박씩 머무르기 때문에 호텔 퀄리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여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스위트유로가 까다롭게 고르고 또 고른 평점 9점 이상의 4성급 호텔에서 숙박하시게 되고 아주 넓고 쾌적하게 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우나,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 풍성한 만찬에 3코스 디너도 빼놓을 수 없는 호캉스의 즐거움이니까요. 그럼 2022년에 진행될 돌로미티 투어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항공편,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해서 밀라노 인 아웃으로 진행하는데요. 첫째 날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대한항공은 밀라노 공항에 20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밀라노에서 돌로미티까지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로베레토라는 마을까지 이동할 건데요. 거기서 1박을 하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돌로미티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로젠가르덴 산군의 카레짜 호수를 시작으로 돌로미티에 입성하게 되는데, 카레짜 호수는 돌로미티 트레킹 전에 몸을 푸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킹이라기보다는 호수 산책 정도이고, 이 몸을 좀 풀어놓고 산길 트레킹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걸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수에서 가볍게 산책한 후에 드디어 서쪽의 오르티세이라는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돌로미티 알프스 서쪽에는 오르티세이, 동쪽에는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을인데, 이곳에 들러서 일주일간 사용할 케이블카 티켓을 구매합니다. 여행 기간인 일주일 동안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무제한권으로 한 번에 구매해서 나눠드리고 세체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푸에조 오들 산군을 품고 있는 세체다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 산군 뷰에 다들 감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멋있고 웅장한 데다가 트레킹 난이도까지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는 풍경을 잠시 감상하고 다 같이 산장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산장 점심에 있어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맛보시라고 점심을 다 함께 먹게 되고요. 산장에서는 주로 오스트리아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맥주와 이탈리아 맥주 다 서빙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맥주는 오스트리아,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점심을 드신 다음에는 개별적인 트레킹이 진행되는데, 첫날 세체다는 약 2시간 정도의 내리막만 걷게 돼서 트레킹 난이도는 하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산장에서부터 뷰포인트까지 약 10분 정도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천천히 간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게 싫으시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습니다. 스위트유로의 돌로미티 여행 상품은 세미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우리 목적지하고 모임 시간만 안내 드리고 개별적으로 걸으시는 거라 체력적인 부담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솔자와 함께 걸으셔도 좋고, 함께 오신 분들끼리 가시거나 개별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호텔은 평점 높은 4성급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녁은 항상 코스 요리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저녁까지 드시면 2일차가 마무리됩니다. 셋째 날에는 세체다의 반대편인 알페 디 시우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알페 디 시우시는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유럽에서 가장 큰 고원입니다.
여름 시즌에는 야생화가 만개한 장소로 굉장히 인기 있는 트레킹 장소인데 하루 동안 이 축구장 8,000개를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난이도에 따라서 개별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서 1시간, 2시간, 4시간 정도로 난이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대부분은 4시간짜리 C 코스를 가시고요. 2시간짜리 B 코스에서 먼저 돌아오셔가지고 산장에서 커피를 드시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셔서 오르티세이 마을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오르티세이에서 알페디시옷이 올라가는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부 자유일정입니다. 호텔에서 쉬셔도 좋고 알페디시옷에서 인솔자와 함께 걸으시거나 자유롭게 혼자 혹은 같이 걸으셔도 좋습니다. 이날은 호텔로 돌아오게 되면 한 5시가 조금 안 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호텔 시설을 이용하셔도 좋고 근처 마을을 구경하셔도 좋아요. 넷째 날에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3343m의 마르몰라다를 보면서 걷는 파노라마 트레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르몰라다를 직접 오르지 않고 감상하면서 걷는 길인데요. 콜데이로시라는 곳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해서 비엘달팡 산장까지 트레킹 후에 배채산을 걸어 내려와서 포르도이 언덕에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2950m의 포르도이 산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몰라다를 조망해요. 포르도이 산에서 내려다보는 돌로미티 풍경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5일차에는 호텔을 이동하는 날입니다. 오르티세이 지역에서의 3박을 마무리하고 브루니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 버스를 타고 돌로미티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중간에 돌로미티의 아름다운 고갯길 가르데나, 발파롤라, 팔자레고 패스를 지나서 라가주오이 산장에 들렀다 가는데 라가주오이 산장은 해발 2750m, 주변 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장이에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장에 들러서 가볍게 몸을 푼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이동해 칭쾌토리라고 하는 트레킹 코스로 이동합니다. 칭쾌는 숫자 5, 토리는 탑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키리프트를 타고 산장에 올라서 칭쾌토리를 배경으로 트레킹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한 바퀴를 다 도는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물론 트레킹이 부족하다 하면 아베라오 산장이나 누보라오 산장까지 다녀오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힘들어요. 식사를 하시고 소화시킬 겸 한 바퀴를 걸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걷고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산장에서 칭쾌토리를 보며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트레킹이 마무리가 되면 브루니코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3박을 할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6일차는 대망의 트레치메디 라바레도. 뜨레는 숫자 3, 치메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3개의 봉우리를 일컫는 말인데 이탈리아어로는 트레치메, 독일어로는 드라이친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돌로미티 여유 투어에서 가장 힘든 코스지만 그만큼 뷰도 좋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포토 스팟들이 넘치는 장소기도 해요. 아우론조라고 하는 산장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앞으로 돌아도 되고 뒤로 돌아도 됩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길의 난이도가 있어서 체력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트레치메디 라바레도는 길 자체도 쉽고 봉우리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다 보니까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서 체력 안배만 잘한다면 누구나 돌 수 있는 코스로 그 유명한 동굴 뷰도 찍을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그냥 트레치메를 배경으로 찍어도 정말 멋있게 나오는 곳이에요. 이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는 미주리나라고 하는 호수로 이동하게 되는데 유명한 호흡기 치료기관이 있을 정도로 공기도 맑고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호수예요. 트레치메로 지친 몸을 미주리나 호수에서 가볍게나마 회복하고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텔에서 역시 코스 요리를 드시고 6일차 마무리. 7일차에는 리커버리 트레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나서 바로 주저앉아 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걷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6일차의 트레치메에서 혹사시킨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전에는 돌로미티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 알타비아 넘버1의 입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브라이에스 호수를 방문하는데요. 가볍게 호수 한 바퀴를 걷는 산책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힘들다 하시면 브라이에스 호수의 명물 나룻배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쁜 호수라 지친 몸을 회복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으로 주변에 있는 호숫가 뷰의 카페에서 차나 맥주 혹은 간단한 식사를 하셔도 좋아요. 브라이에스 호수를 지나 20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 마을을 들러서 돌로미티의 마지막을 즐기게 됩니다. 8일차에는 짐을 모두 챙겨서 버스에 실어놓은 뒤 베로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베로나는 원형 경기장이라는 랜드마크와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도시다 보니 줄리엣의 집, 에르베 광장, 단테의 광장 등 크지는 않지만 알차게 구경할 수 있는 마을이고, 그런 베로나에 들러 구경과 동시에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 밀라노 공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한국분들의 꿈의 여행지가 된 돌로미티, TV에서 방송한 이후에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돌로미티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돌로미티 여행을 시작했던 스위트 유로는 송출 1위 달성의 쾌거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셨던 고객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서 2026년에는 총 3개의 상품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11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리버드 할인으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할인해드린다고 하니 26년에 돌로미티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상품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항공편, 일정, 컨셉에 따라 어떤 여행이 나에게 잘 맞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원하는 여행을 스위트 유로와 함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여행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